말복인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이 불어 여객선 운항이 중지됐고 밤부터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군마다 수억 원을 들인 조형물이 늘어 예산 낭비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가 설치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군산 국제여객선 터미널의 이용객이 늘어 입출국 수속에만 3시간가량 걸립니다. 터미널 증축이 시급합니다. 2달 전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시민들이 줄면서 일부 대리운전 기사의 월 평균 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말복인 오늘은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삼복 가운데 가장 더웠습니다. 계곡과 숲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여객선 운항이 중지됐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튜브에 몸을 싣고 온몸으로 시원한 계곡물을 느낍니다. 친구들의 짓궂은 장난에 속이 상한 것도 잠시. 함께 즐긴 물놀이는 추억이 됩니다. 쌀이 새서 그 안경도 잊어버렸는데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오늘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계곡에서 다슬기를 잡으며 잠시나마 한여름 찜통더위를 잊습니다. 새우랑 새끼 물고기랑 다슬기랑 잡았어요. 엄마 아빠랑 계곡에서 놀아서 좋아요. 더위를 피해 찾은 숲속 나무 그늘 아래에서 고기 파티가 한창입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생님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애들 다 시간 내가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오랜만에 나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말복인 오늘 익산의 낮 최고 기온이 35.5도에 이르는 등 찜통더위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9호 태풍 레끼마의 영향으로 바람은 강했습니다. 군산, 김제 등 4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부안과 고창에 초속 18m의 강풍이 불어 여객선 5척과 선박 3천여 대의 출항이 통제됐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비는 내일까지 최고 60mm의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화요일인 모레부터는 다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시군마다 공원 등 공공장소에 많게는 수억 원씩을 들여 설치한 조형물들이 많은데 왜 설치했는지를 두고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상당수의 시군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김제의 한 공원, 산책로에 용 한 마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올해 초 7,800만 원을 들여 만든 조형물입니다. 벽골재에 쌍용 설화에서 착안한 건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용이라는 것이 전투 혐오감도 느끼고 막 그러잖아. 이제 안 좋지. 왜 용을 여기다 저렇게 설치를 했는가를 모르고 그 뜻을 모르겠어. 이전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도 김제시에 시민 의견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해가지고 직접 저희가 전화 설문을 하고 있어요. 결과가 나오면 이제 검토를 해봐야죠. 지난해 2월 부안의 한 교차로에 세워진 높이 10m의 조형물. 3억 원 가까이 들여 모 심는 농부를 표현했지만 뜬금없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뭐 심는다고 하니까 그런지 알지. 그게 뭐 심는 건지 난 모르겠대요. 그리고 뭐를 심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논 같은 데가 있어야지. 길 옆에다가. 설치 전에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가 5년 전 설치 조례 제정 등을 권고했지만 대다수 시군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전주, 고창, 부안 3곳밖에 없습니다. 전북 14개 시군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270여 개. 설치를 위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민권익위가 최근 공공조형물 설치 기준 마련을 재차 권고하자 시군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군산국제여객선 터미널이 15년째 전북의 대중국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객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 터미널의 수용 능력이 부족해 시설 확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4년에 문을 연 군산국제여객선 터미널입니다. 한 번에 600명까지 세관과 검역 등의 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사이 이래 여객선 이용객이 1000여 명에 이르면서 이출국 수속 절차를 밟는 데만 3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줄 서 있으면 짧게 잡아도 2-3시간 이상은 여기 이렇게 있다 보니 내가 혼잡스럽죠. 국제 여객선이 운항된 첫 해인 2008년에 8만 7천 명이던 이용객이 지난해 23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군산과 중국 석도간 배편이 일주일에 3차례에서 6차례로 늘어나면서 1년 만에 이용객이 5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터미널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120억 원을 투입해 건물 한 동을 추가로 짓기로 하고 정부에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세관 등 관련 기관의 인력 확충도 필요합니다. 평택항 같은 경우도 7명이 배치가 돼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군산은 3명이 배치가 돼서 약 평균적으로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시설 개선이 늦어지면 불편을 느낀 이용객들은 인근 경쟁항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국제여객선 터미널이 계획대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국가예산 반영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2달 전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대리운전을 찾는 손님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도 최저임금을 밑돌 만큼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음주 문화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침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찌감치 술자리를 끝내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대리기사들이 받는 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대리운전을 찾는 전화가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사이에만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콜을 타기 위해서 기사들이 치열하게 그쪽에서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타는 콜은 불과 2-3콜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에는 전화가 급격히 줄면서 운전대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월 수입 역시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 2달 동안 전주 대리기사들의 월 수입을 조사한 결과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가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100만 원 이하도 20%가 넘습니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 수입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71만 6천 원에 머물렀습니다. 전주 같은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소도시 쪽으로 갈수록 대리운전에 어차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욱 악화되고 있지 않나. 음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윤창호법이 대리기사들에게는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오구 관람 이런 데 나옵니까? 9mm 이런 데. 오늘 낮 2시 반쯤 정읍 나들목 인근 호남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에 연기가 났습니다. 운전자가 곧바로 차량을 고속도로 갓길로 이동시켰지만 이후 불길이 치솟아 차량이 대부분 탔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앞쪽에 전기적인 문제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전주시 평화동의 한 공원에서 정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정자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수색한 결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해당 구청은 일단 강풍의 영향으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정자의 정확한 붕괴 시점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북에서는 지급 인원이 16,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아동수당을 만 6세까지에서 만 7세까지 주기로 하면서
지급 대상이 7만 4천 명에서 9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가정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주 신도시민 에코시티 내 설립 예정인 가칭 봉암중학교 개교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에코시티 내 화정중에 이어 2021년 개교를 목표로 봉암중 설립을 추진했지만 다음 달 열리는 교육부 중앙2 융자심사 의뢰서에서 제외됨에 따라 학교 설립 시기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올 연말 중앙2 융자심사에 봉암중 설립안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물품 구매 가운데 일본 기업의 제품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65억 원의 물품을 구매했으며 이 가운데 복사기와 시험 답안 채점 장비 등 일본 제품은 전체의 8.3%, 5억 4천만 원 규모였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일본의 경제 도발로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의 열차표가 오는 21일에 판매됩니다. 다만 호남선 SRT 열차표는 23일에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는 기차역과 모바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한 명이 최대 12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북은행과 한국은행이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특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전북은행은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규 1,000억 원, 만기 연장 1,000억 원 등 모두 2,000억 원을 도내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도 만기 1년 이내에 운전자금 100억 원을 업체당 10억 원 이내에서 대출할 계획입니다. 말복인 오늘도 전북 전역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는 태풍 레끼마의 영향으로 현재 서해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와 풍량 경보, 서해안과 군산, 김제 등 4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풍과 함께 오후부터 비도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최고 60mm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모레부터는 다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